안녕. 뭔가 율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김선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김선서입니다. 요즘 그래도 날씨가 초여름 치곤 초여름 같아요. 그쵸? 자,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4월 1일에 어떻게 4월과 5월을 보낼 건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또 만우절이었죠. 한 달 단위로 표를 세워서 살아보자. 그래서 만우절 장난인지 아니면 이 새끼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긴가민가 하실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진심이었고 나의 진심이 닿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였으나 4월, 5월, 아직 5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4월과 5월 2달 동안 책을 2권 읽으려는데 먼저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 책은 4월 달에 이미 다 읽었고요. 좀 고민이에요. 제가 최근 3, 4년 동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독후감을 원래 안 썼는데 이 기억력의 문제로 인해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것만큼 진짜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독후감을 쓰고 있는데 조금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책으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쨌든 이 책을 읽기로 했던 건 다 읽었고요. 두 번째는 모기가 되는 스토리였는데 이 책 너무 어려워요. 아직 5월이 끝나진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2, 3일이면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7개의 단계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이 스토리를 7단계로 한번 만들어 봐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딨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읽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도 빨리 읽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근데 먼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읽고 난 다음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1단계를 읽고 난 다음에 1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너만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 2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막혀 있어요. 1단계를 쓰고 2단계로 넘어가래. 그래서 지금 1단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1단계를 나만의 스토리에다가 적용을 시킬까? 미친.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실천을 요구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마음 먹으면 5월 안에 읽을 수는 있는데 이 제 인생에서 다 흡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보고 싶거든요. 내용 구성이 흥미로워서 제 구미를 당겼기 때문에 이 1단계를 해보고 2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2단계 내용도 한번 생각해보고 3단계, 4단계 그렇게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지 멋대로 하는 올해 안에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책을 토대로 나만의 스토리를 7단계로 구성해서 작성해보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릴 수 없었어요. 정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김영하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 좀 문장이 쉽게 읽히는 책을 원하신다면 이 책과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거짓말은 사람을 흥분시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좋았어. 나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취향을 은폐한다. 내 생각과 딱 일치하는 문장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읽은 거예요. 책은 나를 파괴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으로써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처럼 되어 있는 소설이다? 몰라요.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볍게 다가오진 않은데 다행히도 문체라고 해야 되나? 남의 일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울적하진 않아요. 인간 실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에세이처럼 일기처럼 작가가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감정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해서 그 우울감이 굉장히 잘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름 재밌었는데 이거는 우울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함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우울감이 이렇게 전염되는 책은 아닌데 남의 눈으로 그것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어쨌든 가볍게 읽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고요. 6월에도 책 한 권 읽고 7월에도 책 한 권 읽고 이렇게 매달 책 한 권씩 읽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막 이거 목표야 하진 않고요. 4월, 5월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좋았어. 책을 읽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카페를 갔거든요. 아 근데 날씨도 날씨인데 근데 저 요즘 도서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우리 동네 도서관이 진짜 많아. 그 도서관 그거 뭐야 출입증? 면허증? 대출증? 대출증이 맞나? 그거를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다 가봤는데 이제는 도서관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책을 보관하는 공간으로만 좀 보여지고 자율학습 공간이 더 많아진 느낌? 대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도서관, 도서실 이런 데 가면은 재밌어 보이는 책 하나 꺼내가지고 창문 구석탱이나 아니면은 코너 구석탱이 이런 데 기어 들어가가지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책을 읽는 분위기는 많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갔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문제집을 꺼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게 내적으로 크게 실망하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서 카페를 가는데 제 회사 짝꿍도 카페 가서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또 제가 그게 있습니다. 뭔가를 경험을 했거나 뭔가를 느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 이런 거 최근에 뭔가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최근에 뭔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런 걸 느꼈는데 이런 거 막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책은 정말 내가 생각하고 느낄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 옆에 내 짝꿍이 있네? 바로 입터름. 얘 책 읽고 있는데 야야 하면서 막 바로 입터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았답니다. 카페 가서 책 읽는 게. 회사, 헬스장 말고 뭔가를 하러 가는 공간을 만들어 둔 느낌이라서 이것도 좋았고요. 작년에는 계속 회사 아니면 집, 회사 아니면 집이었는데 이게 회사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 일을 끝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이 끝나지 않아서나 아니면 내 일이 끝나지 않아서 집에서 일을 했던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이 자꾸 모호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다 끝내고 와야지 하니까 밤 10시, 11시가 넘기 시작했어. 집에서는 잠만 자게 되었지.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해요. 어쨌든 집이 정말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과 분리가 돼서 난 좀 만족은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생활이 조금 더 많이 단조로워지고 말았어요. 왜냐면 한 공간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을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반기부터 이게 사무실과 집 말고 다른 공간에 내가 주기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크게 도움되더라고요. 내 회사 일과도 우리 집과도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내가 가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운동 후에 샤워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직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건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면은 감정 해소는 많이 해. 분노하거나 뭔가 짜증나거나 울적한 일이 있을 때 운동을 하면은 그 감정이 더 진해지거든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 진짜 싫어해서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은 그 짜증났던 일이 더 짜증난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지. 근데 나 혼자만 마음껏 짜증내고 나 혼자만 마음껏 우울해하다가 헬스장을 나오면 굉장히 감정 표현을 최대치로 하고 나오는 기분이라서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이제 책을 읽으려고 카페를 가니까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운동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집에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간에 가서 나의 취미생활을 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책을 들고 카페를 가려고 해요. 카페 가서 일하는 것도 좋았고 카페 가서 친구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카페를 책을 읽기 위해서 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호감 가는 환경? 상황을 내가 한번 겪어봤더니 앞으로도 매달 한 권의 책은 계속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좋았던 감정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카페에 갈 거고 그때마다 책을 들고 갈 거니까. 그래서 따로 뭐 매달 목표
라기보다는 내가 주 5회에서 6회 정도 운동하는 걸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책도 독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4월, 5월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는 거를 한번 해볼까? 나랑 맞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뭐 두세 달에 한 권 이렇게 읽는 걸로 해보고 할 작정으로 10원 삼아 4월, 5월 했던 거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붙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구리 소리 들리나? 아직 5월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스티커는 붙이지 않을 거고 4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성취감을 잘 못 느끼는 성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취감, 내가 뭔가 해냈다, 막 그거에 대한 쾌감은 딱히 없는 인간이었는데 뭔가를 성취했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인생에 또 다른 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취감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아, 성취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 한눈에 보이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뭔가를 하고 있네, 그래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성취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연력이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눈에 보이는 달력을 사서 뭔가 했으면 붙이고 있어요, 스티커로. 초록색이 운동 붙여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운동했고 광주를 거의 일주일을 갔었기 때문에 광주 주간에는 2번밖에 운동을 안 했어요. 그 호텔에서 운동 2번밖에 안 하. 5월달에 붙였잖아. 여기 붙이고 있으면 말해주지. 님들 뭐함? 그리고 광주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주 주간은 장염을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한 3, 4일 내리 거의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아시죠? 장염은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픈 거라서 새벽에도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살은 안 빠져. 계속 토하고 계속 화장실 갔다 보니까 다음에 먹는 음식들이 족족 살이 찌는 걸 느꼈어요. 진짜 다이어트 할 때는 굶으면 안 돼. 진짜. 물론 근데 굶지도 않지만 저는 잘 못 챙겨 먹는 것 뿐이에요. 일부러 굶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장염 초기에는 헬스장을 나갔네. 응? 이때 어떻게 운동했어? 이때는 친구 보러 경상북도 가가지고 친구네 헬스장 갔네요. 우리 헬스장은 일요일날 안 여는데 왜 일요일날 체크되어 있지 했네. 그래도 주 3회 이상은 운동을 했고 광주 때는 이틀밖에 운동은 안 했지만 이때 제가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0보 사이를 걸었고 땀도 진짜 오지게 흘렸어. 그냥 그걸로 퉁쳐. 5월은 한번 열심히 잘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었죠. 4월, 5월 2달 동안 10kg를 빼겠다. 광주 가기 전까지는 한 2kg 뺐었나? 근데 광주에서 한 1.5kg 쪘나? 그리고 광주 다녀오고 나서 장염으로 오지게 아픈 다음에 또 한 1, 2kg 쪘나? 그리고 친구네 놀러가서 경상북도 놀러가서 500g 쪘나? 친구가 새끼를 요리해서 저칼로리 식단으로 요리해서 저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500g 쪘나? 그리고 나서도 몸무게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제가 사실 눈바디를 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게를 신경 쓰고 있진 않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데 숫자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바디로는 뭔가 조금씩 내가 느끼는데, 그리고 옷도 좀 허리가 덜 불편한데 원래 이 바지가 허리가 개 낑겨야 된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개 껴야 돼. 근데 엉덩이는 개 끼고 있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지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PT쌤이 기간을 정해드려야겠다. 저는 이제 PT쌤을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대장님이 그 7월 말까지 10kg를 빼보자. 왜냐면 일주일에 1kg에서 1.5kg 정도를 감량하는 게 요요가 덜 오게끔 하면서 체중 감량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7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숫자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물론 몸무게를 재긴 재고 몸무게가 여전히 200g 막 300g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서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숫자에 집착하면은 그 보상 심리 같은 게 일어나서 괜히 막 뭐 먹고 싶단 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10kg 빼기는 안 됐으나
운동을 꾸준히 했고 역시 살 뺄 때는 식단이야. 아, 책 읽은 것도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책 읽은 거는 주황색이야. 주황색이 책 읽는 거라서 저거 붙이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4월은 또 개인적으로 또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이번 5월은 많은 게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제가 광주도 갔다 오고 친구를 보러 이제 경상북도도 갔다 오면서 이 동네를 벗어나서 거의 2주가량 살았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나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면서 내가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제주도를 가는 이유도 이제 이 스트레스 내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지만 해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끔씩은 그 스트레스 받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건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주도 워케이션을 갔다 오고 물론 폭설이 내려가지고 옴장달싹 혼자 있어야 진짜 좋았어. 그리고 광저우도 좋았고 특히 광저우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서 그런지 진짜로 사람이 좋으면 그 공간이 좋아져요. 광저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그 친절함. 물론 여행자고 외국인이고 뭔가 가족 단위 이렇게 뭉쳐있고 또 어린이까지 동행했으니까 다들 선뜻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실 외국인 가족이 막 이렇게 어리둥절 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나 하면은 저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많았다면은 좋죠? 좋은 일이야? 설짱짱! 광저우에서는 그런 도움들을 다들 쉽게 주시고 소통은 중국어였지만 너무 좋았어요. 대가 없는 친절? 또 그렇게 많이 받아오니까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경상북도 가서 친구가 삼세끼 밥도 차려줘, 잠도 재워줘 같이 운동도 해줘. 정말 힐링 코스를 저한테 완전 이렇게 접대해줬기 때문에 진짜 덕분에 너무 심신이 너무 힐링돼서 왔어요. 진짜 그 브이로그 영상 편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계속 행복해했던 것 같은데 영상에 담겼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카페 가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경험을 4월달에 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4월이 힘들긴 했지만 또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5월 여전히 좀 불안하고 여전히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이게 다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미래가 불안한 청년이라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 불안한 감정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라 감정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여전히 좀 힘겨울 때가 있고 힘겨운 부분도 있는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 뭐 할까? 이제 남은 5월에는 일을 여기다 담 걸렸어. 아니 요즘 진짜 잠을 좀 잘못 자면 담이 안 풀려. 아무리 마사지볼로 막 비비적해도 안 풀려. 6월에는 뭘 할까?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따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6월에 관련된 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5월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5월 결산이었습니다. 6월에도 기존에 뭐 대충 해왔거나 어떤 목표 없이 해왔던 것들 혹은 아예 안 했던 것들 뭐 그 중에서 내가 습관으로 가져가거나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좀 발견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쉬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핀서스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